자, 우리 지난주 텍스트 본거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자. 지난주에 우리 현미경 조금 이제 했었잖아. 현미경. 일단은. 자, 이 단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포의 관찰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직접 눈으로 보는 방법. 그게 지금 현미경이거든. 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현미경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날까 몰라? 무슨 현미경이 있다고 했어? 광학 현미경이 있다.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이 있는데 전자현미경은 TEM이 있고 물리에서 배울 때 SEM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T의 뜻은 뭐냐? 투과한다. 투과.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무슨 면을 봐? 정말 중요한 게 단면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S는 주사. 영어로 하면 스캐닝이라고 있어. 스캔을 하면 무슨 면을 보는 거야? 입체면을 봐서 표면을 본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통해서 무슨 면을 봐요? 얘도 가시광선이 통과한 단면을 본다.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지. 자, 얘는 가시광선을 통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을 확인하고, 전자선은 둘 다 흑백이다. 자, 그 다음 광학현미경의 또 특징이 뭐였더라?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하기가 적합하고, 그 다음 전자현미경은 적합하지 않다.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상력이라고 했죠. 해상력과 다른 말로 이제 분해능이라고 하는데, 해상력의 순서는 TM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SEM이 두 번째고, 광학이 이렇게 세 번째다. 특별히 얘는 이제 무슨 면이라고 하니? 3D 입체적인 거를 우리가 관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게 입체죠. 그렇잖아. 표면을 보고 있잖아. 그래서 나가 SEM입니다. 자, 하나는 투과라고 했으니 이거 단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T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걸 찾으시려고 그랬습니다. 가는 광학현미경 둘 다 해석력이 높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라고 했습니다. 자, 외우고 싶은 사람 나중에 외워도 돼. 뭐 0.2 나노미터 뭐 이런 것들, 뭐 5 나노미터 알아서. 그 숫자가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야. 숫자가 작을수록. 자, 나는 투과가 아니라 뭐라고 하니? 주사현미경이다. 자, 가와나는 그렇지. 모두 전자선을 광원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번. 자, 표는 현미경 ABC의 해상력과 각 현미경으로 관찰하기에 적합한 예를 나타낸 건데, ABC는 각각 광학, 그 다음에 투과, 주사, 전자현미경 중 하나다. 안녕. 자, 여기 이거 가져가도 돼. 자, 반가. 자. 여기서 지난주 문제풀이 하고 있다. 우리 알겠지? 자, 우리 해석력을 보면 누가 1바야? 자, 얘가 1바고 얘가 2바고 얘들아. 얘가 3번 순이죠. 그래서 가장 성능이 약한 게 무슨 현미경? 광학현미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성능이 가장 좋은 게 TEM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얘를 SEM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오른 걸 찾으시오. 자, 살아있는 거 좋다. 백혈구 눈에 보이나 봐. 광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흉털, 그 다음에 간세포 끝. 자, A로 살아있는 집신발. 그렇지, 괜찮네. 살아있는 거. 그 다음에 A는 투과가 아니라 뭐야? 광학이고. 해상력이 높은 게 아니라 낮다. 광학은 얘들아 가장 싼 거야. 자, B는 유리렌즈로 아니야. 얘가 유리렌즈죠, 광학이. 선생님 지금 안경 쓰고 있잖아. 이게 광학이야. 이게 광학기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광학기기가 현미경, 망원경, 안경, 또 무슨 경이 있어? 잔망경, 또 무슨 경이 있어? 경경, 경자로 끝나는 말. 또 뭐 무슨 경이 있니? 풍경, 아니 풍경은 아니야. 미안해. 자, 이거 보자. 자, B는 아니야. 유리렌즈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림 보면 돼요. C는 응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난주 이제 배웠던 거를 가볍게 이렇게 내용으로 한번 확인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가볼까? 2번, 4번 한번 가볼까? 자, 이것도 별거 아니지. 자, 현미경 가와나를 백혈구로 관찰을 했고, 자, 가와나에 대한 학생 A, B, C. 자, 하나는 주사고 하나는 투가다. 그러면 얘가 지금 투가지. 투가의 특징이 뭐라고 얘들아? 단면이야. 단면. 그래서 자, 얘가 단면이고, 자, 얘가 뭐야? 왜 단면을 써? 주사고. 자, 얘가 SEM을 쓰고 얘가 TM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면을 봐야? 표면. 이제 외웠겠다, 우리. 그치? 너무 쉽잖아. 자, 가는 주사 전자 현미경입니다. 자, 얘 눈이 없다. 눈이 없어 보여. 자, 가하나는 모두 강원으로 전자선을 이용합니다. 그래, 전자 현미경이라서. 나는 과학의 해석력이 뛰어납니다. 라고 하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4번. 이제 원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너무 자세하게. 자, 전자선이 있으니까 전자현미경이니까 투가잖아. 그럼 이건 뭐라고 써? TM 이렇게 쓰면 돼요. 간단합니다. 자, 이런 반사가 됐잖아. 그래서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이거는 SEM. 자, 렌즈를 통해서 광학현미경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런 걸 찾으시면 A는 주사다 라고. 아니야, 투사야. 투가야, 투가. 자, B로 시료의 입체 구조를 볼 수 있다. 괜찮죠? 스캐닝 하니까 표면을 보는 입체 구조. 자, A, B, C 중에서 최대 배율이 가장 낮은 것은 광학입니다. 광학. 배율이 낮은 건 광학. 배율이 높은 건 TM.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자, 계산하는 거 선생님이 이제 2개 넣었네. 현미경의 세포의 길이 측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왼쪽부터 해볼까요? 5번부터. 자, 우리가 현미경의 공식은 한번 선생님이 이제. 얘들아, 현미경의 공식은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현미경의 공식이 뭐예요? 공식은? 자, 대물, 한 눈금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확정. 절대 변하지 않는다. 됐죠? 그러면 뭐가 변해? 저반 한 눈금의 길이는 변하겠죠. 그래서 저반 1눈금의 길이를 계산했지. 뭐분해? 겹치는 대물 눈금수를 겹치는 무슨? 저반 눈금수를 10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때려주면 이렇게 되죠. 자, 너희들 있잖아. 현미경을 계산할 때 항상 배율이 변할 거야. 최대 몇 배 변하는 것 같아? 최대 3번 변하는 것 같던데? 이런 식으로. 맞지? 이런 식으로 변하던데? 배율에다가 뭐를 곱하면 항상 일정하다고? 배율에다가 저반 한 눈금의 길이를 곱하면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할게요. 이때 4마이크로미터라고 계산을 했다고 치면 이건 얼마야? 2마이크로미터. 얘는 1마이크로미터. 되게 쉽잖아. 너무너무 쉽지. 그 다음 눈금수. 그 다음 뭐가 일정해? 마지막으로 일정한 거. 항상 뭐 길이 재잖아. 세포의 길이를 재죠. 그래서 세포의 길이도 항상 일정하겠죠. 그럼 얘네들은 칸수가 어때? 얘보다 4배가 더 많겠지. 얘는 4배가 적고 얘는 중간이겠고. 그래서 요런, 사실 이것만 하면 문제가 다 풀리는 거야. 현미경.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거의 그냥 기본으로 이제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자, 현미경 배율을 200배로 관찰하였더니 저반 마이크 5분의 1이 되더라. 그러면 200배라고 했죠. 200배에 5분의 1 곱하기 10마이크로미터니까 몇 마이크로미터야? 2마이크로. 그치. 200배일 때 2마이크로. 여기 똑같은데? 모르고 그냥 했는데. 자, 대신 세포 100배로 바꾸는 관찰했더니, 그러면 그린 것 같아. 그러면 100배일 때는 얼마라는 얘기? 한 칸당 4마이크로미터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몇 칸 들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 4? 20마이크로미터다. 끝. 다 풀었습니다. 별거 아닌디? 완전 별거 아닌디?
자, 틀렸죠? 5가 아니라 20마이크로미터고요. 자, 현미경의 배율을 500배 하면, 자, 500배 하면 얼마가 될까? 얘들아, 8, 5, 40이니까 0.8인가? 됐죠? 0.8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것 같은데. 자, 눈금수 하나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죠. 무슨 거 틀렸습니다. 현미경 배율이 100배면 겹쳐지는 눈금수의 비는 대물대, 그러면 이거 5분의 2 곱하기. 자, 5분의 2라는 얘기죠. 5분의 2 곱하기 10이니까 얼마가 돼요? 4 마이크로미터가 되냐고 물어본 거지. 100배일 때. 맞습니다. 정답은 디귿만 맞는 걸로. 자, 얘도 문제는 똑같아요. 이렇게. 자, 우리가 아는 걸 200배로 했대. 200배라 해다. 자, 200배로 하고 겹치도록 관찰을 했다. 그랬더니 50대 20이다. 자, 여기다 200배 쓸게요. 자, 200배로 했더니 얼마래요? 50분의 20 곱하기 10대니까 5분의 2였으니까 얼마야? 4. 4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죠. 4 마이크로미터. 이 두 개를 곱한 값은 항상 어떻다고 얘들아? 일정합니다. 진짜 별거 아니야. 자, 대물렌즈 배율만 변화시켜서 배율료로, 자, 400배로 관찰하면 우리는 한 칸당 얼마나 돼요? 2, 4, 8이니까 2 마이크로미터가 돼서 여기서 한 칸, 여기 총 몇 칸이 들어가? 이거 계산 못하는 애들 있더라. 눈 크게 뜨면 돼. 이게 안 보이면 그냥 이거는 노안이 온 거지. 큰일 난다 니들. 20칸 2 40 마이크로미터 됐죠? 자, 세포의 길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A의 길이는 40입니다. 자, 저반분의 뭐라고 그랬어? 대물 마이크로미 눈금의 겹치. 자, 요거는 보통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저반분의 대분의 이거는 뭐라고 되겠어? 자, 뒤집어서 나와있잖아. 그러니까 4가 되려면 원래 얼마가 돼야 되니?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4가 되겠죠. 그치? 아니야. 5분의 2가 되겠지? 얘는 2가 나오려면 얼마가 되면 돼? 5분의 1 곱하기 10 하면 되잖아. 됐죠? 그러니까 뭐 200배하고 300배. 그러니까 기억이 지금 200배잖아. 그럼 200배는 뭐분의 뭐야? 2분의 5라고 쓰면 되죠. 굳이? 그 다음에는 뭐라고? 1분의 5인데 2분의 5일 때가 1분의 5일 때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정확하게 이렇게 숫자를 써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배율을 100배로 하겠대. 어쩔 TV? 왜요? 4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바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됐죠? 그러면 4. 몇 칸에 겹쳐? 뭐 잘못했다고 선생님이 얘기해줘. 4 마이크로미터가 아니라 뭐야? 다 사이 8이니까 8 마이크로미터잖아. 깜짝이야. 그치? 답이 안 나와. 셋 다 틀리면 안 되거든. 왜냐면 8, 5, 40. 디귿 맞았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좀 꽈서 내긴 했는데, 자, 이 정도만 하면 이제 현미경은 완벽하게 너희들 마스터가 다 됐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 숙제 내는 것 중에서 질문 있는 사람 있어? 교재 중에서? 자, 교재에서 질문 있는 사람? 자, 숙제 다 했지? 좀 더 확인하겠어. 근데 우리 지난주에 숙제 다 하고 가지 않았냐, 거의? 그치? 어떤, what? 와. 문제가 있는데? 나 지금 이거 찍고 있어가지고. 우선, 아니야. 그러면, 잠깐만. 14에서 26. 뽑아줄게. 연비야. 일단 영상이 중요하겠어? 중요하지. 중요한데 그래도 내가 뽑아줄게. 자, 오늘은 효소를 할 겁니다. 오늘은 효소. 중간에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 자, 여기 있어. 자, 여기 한번 봐볼래? 효소. 자, 효소 안 들어본 사람 없잖아, 우리. 그치? 되게 쉬울 것 같잖아. 되게 쉬워. 되게 쉬워. 쉬운데 왜 하냐고? 그냥 해, 그냥. 효소를 다른 말로 네 글자로 뭐라 하는 줄 알아? 효소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생체 촉매라고 하는 겁니다. 효소를 다른 말로 생체 촉매라고요. 자, 그럼 촉매 뜻이 뭐야? 자,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촉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화학하고 좀 겹치죠. 이 촉매는 자,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맞지? 어떻게? 자, 무슨 에너지를 낮춰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그걸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렇게 쓰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해? 낮춰서 반응 속도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빠르게 해주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효소는 대부분인가? 선생님이 이제 활성화 속도를 높여가지고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 우리 몸에서. 실제로 근데 이제 그냥 무기촉매 중에서는 그런 게 많죠.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면 얘들아 무슨 효과가 있어?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유통기한을 뭐 할 수 있니? 반응 속도를 늘려주면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면 유통기한이 늘어나겠지. 그래서 이제 특정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냐면 과산화수소수 있잖아. 과산화수소수 이제 약국에서 파는 그 과산화수소수를 우리 뭐 할 때 써? 문제 풀 때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과산화수소수는 살균하고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걔가 물하고 산소 그래서 산소가 살균 효과가 있는데 산소가 살균을 하거든. 근데 그게 반응을 느리게 하기 위해서 거기 안에다가 뭘 넣더라? 인산인가를 좀 첨가를 해요. 그걸 이제 부촉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무기촉매 중에 하나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생체 촉매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자,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자, 효소가 없는 물질 대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너무 쉽지. 왜? 우리는 물질 대사를 배웠으니까. 물질 대사는 크게 동화와 이화가 있어요. 어떻게 알죠라고 하면 자, 여기서는 물질 대사가 자, 이게 무슨 반응이야? 이게 무슨 반응이야? 동화야 그냥. 어떻게 알죠? 면 두 개가 붙어서 몇 개가 됐어? 하나가 됐으니까 이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동화 반응입니다. 간단하지? 얘들아 동화라는 것은 함께 동자. 여기서 자 무슨 문제가 무슨 문제? 선생님 얘가 더 커 보이는데 아니야. 두 개가 하나가 되잖아. 무조건 얘네들이 다 무슨 문제가 돼요? 저분자가 되고 하나가 되면 얘는 무조건 고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선생님 옛날에 얘네들은 풀이 필요해. 풀. 본드.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흡열 반응. 좀 이따 이제 그래프로 다시 한번 열을 흡수해야 되고요. 발열 반응인 이화 반응은 반대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떻게요? 자 동그라미가 세모 플러스 이렇게 네모가 되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가 두 개로 쪼개졌잖아. 그러면 얘를 이화 반응이라고 하고 얘가 고분자가 되고 얘가 저분자가 되고 얘는 발열을 하는 겁니다. 자, 얘가 발열 반응이다. 자, 이 두 가지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이 생체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필요해? 얘들아,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렇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출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 대사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무슨 대사라고 해? 에너지가 출입한다고 해서 이렇게 에너지 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에너지 대사.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제목처럼 효소가 필요하죠. 이제 두 번째 이제 효소의 중요성 이렇게 돼 있죠. 왜냐? 효소가 없으면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는. 자, 왜냐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런 건데 효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생물체 밖에서보다 온도나 압력을 이제 높여줘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반응이라는 거는 화학 반응은 간단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이 종이를 화학 반응을 시키면 어떻게 해주면 돼? 화학 반응을 할 거야. 어떻게 해주면 돼? 태우면 되지. 엄청난 열을 가하면, 엄청나지는 않아. 한 300도 정도 가하면 이거 그냥 재가 되면서 열과 빛으로 타버려. 이게 지금 연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아. 한 7도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촉매가 필요하죠. 생체 촉매인 효소가 필요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선생님이 해석을 해줄게. 자, 봐봐. 자, 여기 보면 요 기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보는 단어지. 이 기질은 자주 보게 될 건데 우리가 보통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름이 기질이 됐냐면 쟤는 누가하고 반응을 해? 누가하고 결합하냐면 효소하고 결합하는 물질을 기질이라고 하고 저걸 곧 반응물, 기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효소가 활성이 없을 때, 활성이 있을 때가 있지. 자, 얘가 여기서 보면 얘들아, 요게 이 A가 돼요. 그러니까 효소가 없을 때 언덕이 이렇게 높아. 근데 얘가 언덕이 어떻게 됐어? 요만큼 낮아졌지. 이걸 EA 다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낮춰가지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줘요. 얘가 EA를 EA 다시만큼 이렇게 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겁니다. 자, 언덕을 낮추고, 자, 여기 보면 화학에서는 이 반응 에너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반응 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열은 Q 이렇게 쓰죠. 자, 참고로 이 반응열은 자, 정의가 뭐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효소는 반응열을 손내면 안 되죠. 왜냐면 반응열이 바뀌잖아. 그럼 반응 자체가 바뀌어버려. 반응물하고 생성물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터치하면 안 돼, 절대. 반응열. 자, 이 그림을 딱 보니, 자, 얘들아. 자,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되는 이 반응은 흡열이야, 발열이야? 당연히 발열이지. 이 반응열만큼의 에너지를 뭐 한 거야? 방출했잖아. 자, 요게 정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학에서 정반응의 반대를 뭐라고 하니? 자, 여기서 지금 정반응은 좀 쓴다. 정반응은 뭐라고? 정반응은 이화 반응이야. 그래서 이 정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 A였죠. 그치? 촉매를 통해서 이 I 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무슨 반응을 써요? 자, 역반응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역반응은 얘가 기질이 되고 얘가 뭐가 돼? 생성물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반응이야? 동화가 됐죠. 흡열입니다. 자, 이화고 얘는 발열이죠. 자, 봐볼래?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언덕이 어떻게 돼? 얘들아, 언덕이 요만큼이 되겠죠.
이 언덕을 넘어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언덕이 바로 EA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역반응의 무슨 반응? 활성화 에너지는 EA 뭐라고 써요? 2-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시연아? 자,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더하기 반응열을 더한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맞잖아. Q 더하기 요거를 더하면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반응은 실제로 어때? 일어나기가 더 어렵죠. 우리 화학 반응에서도 자발적인 반응은 발열이다. 이화 반응은 쉽게 일어나지만, 그렇지, 꼭 다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흡열 반응은, 동화 반응은 굉장히 특별한 조건에서만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구조, 화학 반응의 구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학책에서 진화론을 인정이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지. 왜냐고? 진화론이라는 것은 자, 원시 대기, 그러니까 기체밖에 없어. 기체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가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이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동화 반응을 해야 되거든. 그것도 어떻게? 우연히. 근데 그럴 일이 있다 없다? 사실 없어. 왜냐하면 반응 하나 하기도 너무 힘들거든. 동화 반응이. 맞잖아. 기체가 갑자기 모여. 왜 모여? 몰라. 모여. 그래서 뭐가 돼? 뭐가 돼? 뭐가 계속 돼. 붙고 해서 막 핵산도 붙고, 근데 핵산끼리 또 붙고, 뉴클레오타이드 막 붙어야 돼. 유전물질 거기 들어가야 돼. 단백질, 아미노산 붙어야 돼. 지방도 만들어져야 돼. 어느 순간 어때? 완벽한 유기체가 뭔가 만들어져야 되고.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세균도 못 만들어요. 가능성이 거의 없지, 가능성이. 근데 뭐 그렇다, 그런 게 있다. 자,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효소가 하는 역할이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건 또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자, 그다음 자,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뭐 여기 나와 있죠. 자, 화학 반응의 차이. 자, 뭐라고 되어 있냐? 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우리가 연소라고 하죠. 자, 오른쪽이 물질 대사입니다. 둘 다 이화 반응이야. 얘가 이화고 얘는 연소죠. 그렇지? 둘 다 발열 반응이야. 얘의 특징은 굉장히 고온에서 일어날 수 있지. 몇 도냐면 400도씨에서. 자, 얘는 생체 온도입니다. 몇 도야? 37도. 시연아. 자, 얘는 고온이면서 자, 어때요? 일시적으로 일어났지. 일시적이죠. 자, 반응물하고 얘네들 생성물은 똑같아요. 근데 얘는 뭐라? 계단식인 단계적이죠. 자, 그러니까 얘는 효소가 필요 없습니다. 효소 그딴 건 필요 없어요. 자, 얘는 효소가 필수적이지. 여기서 효소가 필수적. 단계적이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상황이 되는 거냐면 얘는 이제 반응물이 오로지 열하고 비대너지로 그냥 막 100%다 나와버리는데 얘는 이제 저장을 하겠죠. 뭔가에 저장을 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열에너지하고 비대너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주로 뭐 이런 거 세포업을 얘기를 하면 ATP 이제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왜 얘네들은 단계적이냐? 자, 이 단계적이 돼야 어때? 다시 내려갔다가 뭐 할 수도 있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효소에 의해서. 그래서 파괴가 되지 않아. 세포 내에서. 아까 선생님 종이를 태운다. 태우면 재가 돼버리잖아. 근데 그 재를 아무리 뭘 해도 다시 종이로 만들 수가 없지. 있나? 없지. 그치? 없을 것 같아. 재가 된 거를 어떻게 해요? 어떤 뭐 화학 반응을 하든 어떻게 해도 다시 열하고 뭐 비에너지를 집어넣은들 에너지를 넣은들 어떻게 그 재가 다시 종이가 되겠어?
거의 불가능하죠. 대략.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비교를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 두둥. 자, 15페이지. 효소의 기능을 한번 봅시다. 효소의 기능. 자, 효소 활성화라지 생물체 내에서 이제 효소와 결합하는 이 기질, 바로 반응물을 뭐라고 한다? 기질이라고 해요. 근데 효소하고 기질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 그냥 반응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결합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굉장히 이제 뒤에서 많이 나왔죠. 효소하고 기질이 붙어 있는 상황을 효소기질 복합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왔지? 효소하고 기질이 붙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효소기질 복합체라고 합니다. 얘들아, 그림상에서 자, 효소하고 기질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알아? 자, 효소는 모양이 어때? 변하지 않습니다. 효소는 모양이 변하지 않아. 그 다음에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왔네.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모양이 변하면 안 되지. 그치? 효소는 재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양이 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주의할 점, 별표.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때, 얘들아, 그냥 효소 농도를 물어보기도 하고, 효소 기질 복합체 농도를 물어보기도 하는 거야. 이거 두 개가 달라요. 자, 얘를 통해서 우리가 효소 농도라고 하면 안 된다, 시연아. 알았지? 자, 얘는 정확하게 효소 기질 복합체입니다. 얘는 놀고 있는 효소 농도입니다. 됐죠? 자, 효소는 뭐라도 불변하죠. 하지만 얘는 생성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응물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죠. 자, 특별히 뒤에서 우리가 이 부위. 자, 어때? 효소는 굉장히 정교하지 않니, 얘들아? 정교하지. 근데 얘는 기질은 그 정교한 부분에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야지. 그지? 그래서 이 부위를 뭐라 하냐면 효소의 기질과 결합하는 이 정교한 부위를 뭐라고 하냐면 네 글자로 활성 부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가 얘들아 만능이 아니야. 효소는 특정한 기질하고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은 양으로도 효소는 적은 양으로 많은 양의 기질과 반응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질하고 복합체를 한 다음에 어떻게 다시 효소가 무변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질하고 또 해서 또 계속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효소의 성질을 가보자. 그래서 여기 보면 효소의 성질이 이렇게 나와 있어. 쌤 방금 얘기했듯이. 자, 여기서 보면 효소가 하나가 있어. 말테이즈라는 효소가 있어. 얘들아, 말테이즈라는 효소는 우리 몸에서 어디서 나오는 효소냐면 이 말테이즈라는 효소는 자, 우리 몸에 어디서 나오더라? 말테이즈가 장액에서 나오는 효소인데 얘는 자, 봐봐. 엿당을 두 개의 포도당으로 나눠줍니다. 쪼개주거든요. 자, 근데 이 포도당이 자, 엿당이 어떻게 생겼어? 실제로 이렇게 생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령처럼 생겼지, 그치? 아니면 땅콩빵? 아, 땅콩빵 먹고 싶다, 그치? 땅콩빵처럼 생겼잖아, 여기서. 그렇잖아. 땅콩빵. 그래서, 땅콩빵처럼 생겼어. 잠깐만. 자, 여기서 중간에 너무 쉬운데? 봐봐. 그래서 얘가 이 땅콩빵. 여기 땅콩빵 파는 데 있어? 어디서 팔아? 은서야? 딸기 부동산 앞에 없던데? 언제 팔아? 학교 끝날 때? 아, 거기서 파는구나. 딸기 부동산에서 파는 거야? 딸기 부동산 앞에서 파는 거야? 앞에서? 한 4시 정도에 파는구나. 근데 끝날 때 가면 없던데?
일찍 끝나나? 땅콩 봐. 딸기 부동산 앞에 가서 땅콩밥 먹어라. 그 얘가 봐봐, 얘 설탕이 들어가겠어? 셀룰로스가 들어가겠어? 못 들어가겠죠. 왜? 무슨 부위가 달라서? 봐. 이 활성 부위가 달라서. 그래서 이거를 무슨 특이성이라고 하냐면 바로 효소의 무슨 특이성? 기질 특이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효소의 무슨 특이성? 기질 특이성 이렇게 얘기해요. 효소의 기질 특이성. 특정한 기질하고만 반응을 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복합체를 형성하고 저 엿당이 두 개의 포도당으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몰라도 돼요. 자, 원래는 여기 쌤이 봐봐 썰이 있는데 너희들 책에는 지금 열쇠하고 자물쇠 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열쇠하고 자물쇠는 뭐냐면 자, 어떤 우리가 자물쇠가 있을 때 열쇠를 넣었다고 해서 다 열리는 건 아니잖아. 그치? 들어간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꼭 맞는 열쇠가 따로 있듯이 얘가 정확하게 맞아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 자물쇠가 열리는. 이게 효소하고 기질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혹시 열쇠가 효소일까? 자물쇠가 열쇠일까? 자물쇠가 열쇠일까? 다시. 효소가 열쇠일까? 자물쇠가 효소일까? 자물쇠가 효소다? 아, 틀렸어. 열쇠가 효소야. 왜? 왜? 별거 아닌데 왜? 왜 그럴까? 선생님이 효소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 했잖아. 얘들아 열쇠 모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근데 자물쇠는 모양이 변하지 않아? 이게 자물쇠 아니야? 근데 자물쇠는 어떻게 변해? 이렇게 변하잖아. 아니 근거 있어 얘들아. 억지스러운 게 아니라 실제로 자물쇠는 모양이 변합니다. 근데 열쇠는 모양이 그대로잖아. 그래서 만약에 효소하고 기질을 열쇠하고 자물쇠로 얘기를 하면 효소가 변하지 않으므로 얘가 그치 열쇠가 효소다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효소는 얘들아 모양이 변하면 안 돼. 자 근데 썰이 하나가 더 있어. 썰 하나 더. 자 이게 뭐냐면 유도족합설이라고요. 자 유도족합설은 뭐냐면 처음에는 대충 맞아요. 자, 대충 맞는데 그냥 적합하게 어떻게 된 거야? 변형이 돼서 맞춘다. 이제 그런 썰이 있어. 그런 썰. 그래서 이제 설이 두 가지가 있다. 열쇠, 자물쇠 설이 있고 유도에서 그러니까 대충 맞아 떨어가면 그냥 이렇게 꽉 맞춰가지고 그냥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설이 있다라는 거. 대충 맞아서 적합하게 변형을 해서. 자, 이게 효소의 성질입니다. 효소의 성질. 자, 또 그다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죠. 자, 꽤 중요합니다. 자, 별표 치세요. 이제 뒤에서 이제 자, 이름이 이제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야. 자, 뭐래 이름이? 저해제래. 말 그대로 저해제는 뭐 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잘 들어. 자, 여기 보면 이제 저해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쟁적 저해제가 있고 무슨 저해제가 있어? 자,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습니다. 경쟁적 저해제와 자, 말 그대로 경쟁적 저해제는 경쟁을 하는 거야. 누군가 경쟁을 하겠지. 자, 비경쟁적 저해제는 경쟁을 할 필요가 없이 저해할 수 있다. 자, 이거 혹시 뭐라 그래? 내가 그림으로 그릴게, 이거. 이게 뭔지 알아? 이거 게임에서 픽셀이라고 하는 건데 막 먹는 거 있잖아. 막 먹는 거. 픽셀이야. 자, 봐봐. 시연아. 조금만 참어. 자, 요게 바로 효소야.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결합할 수 있는 요 부위 보이지? 여기를 효소의 입체 구조라고 하죠. 활성 부위라고 하는 겁니다. 활성 부위. 자, 그럼 기질을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기질입니다. 기질에 요거를 뭐라고 한다? 기질. 그럼 이걸 두 개가 붙이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겠죠. 맞지? 자, 그런데 얘들아, 요게 기질인데 자, 선생님이 경쟁적 저해제를 해볼게. 이게
좀 더럽게 그려야 되지. 이게 바로 경쟁적 저해제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경쟁적 저해제는 누구하고 경쟁하는 거야? 자, 효소와 경쟁하는 거지, 기질과 경쟁하는 거지? 기질하고 경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 부위에, 시연아, 효소의 활성 부위에 똑같이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나왔지? 기질과, 활성 부위의 기질과 경쟁적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봐라. 이게 바로 경쟁적 저해제. 됐지? 자, 그럼 비경쟁적 저해제를 한번 보여줄게. 자, 이게 경쟁적 저해제. 자, 똑같은 픽셀을 그려볼까? 이렇게 해서 요겁니다. 자, 이제 비경쟁적 저해제를 선생님 보여줄게요. 이게 비경쟁적 저해제야. 자, 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부에 결합해서 이제 저해를 시키는 거잖아. 자, 비경쟁적 저해제는 어디에 붙어버리냐면 여기에 붙어버려요. 자, 정확하게 하면 이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효소의 활성 부위를 어떻게 해버려? 변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기질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돼? 그냥 효소 자체가 뷰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경쟁할 필요가 없죠. 이런 걸 이제 비경쟁적 저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치? 이런 걸 비경쟁적 저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비경쟁적 저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구조 자체를 이제 변해시켜버리죠. 활성 부위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활성 부위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걸로. 그래프에서. 자, 그러면서 우리는 네 번째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잠깐 쉬었다가 자,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는 걸로.